정부는 올해 국민의 내 집 마련 촉진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뵐 때마다 제가 아주 지적인 충족감을 항상 얻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에 국토교통부가 예. 2015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예. 특별히 주택시장 정상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를 했어요. 예. 결국 이제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서 이제 공공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것을 이제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민간 임대주택의 건설을 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도시 지역에 이런 공장 건축 규제를 또 개선하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 보유한 정보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투자고, 예. 다섯 번째는 이제 남북 관계에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예. 그런 SOC 연결 사업 등 예. 이런 5가지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이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은 주택 시장에 대한 정책, 이것이 실생활에 우리가 와닿는 거라서 가장 먼저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금리 1% 주택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고요? 예. 그 이제 1% 금리가 1%면 아주 초저금리죠. 예, 예. 이게 이제 수익 그 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이라고 하는데, 예. 1% 금리로 주택 그 자금을 대출해줘서 예. 집을 사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 전세값이 너무 고공행진을 했죠. 예. 이게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오르지 않으니까 예. 집을 안 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그 수요자들이 예. 집을 사는 대신 전세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예. 전세값은 올라가고. 전세값은 아주 미친 전세값이라는 얘기할 정도로 너무 올라가니까 예. 이런 전세 자금이 있는 사람들한테 예. 저리 융자를 해줘서 예. 집을 사게, 예. 그러니까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예. 바꾸기 위한 예. 한 방편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친 전세값을 한번 이걸로 잡아볼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인데 이 예. 주된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1%로 주되 네. 한 7년쯤 후에 예. 집값이 올라서 수익이 나면 예. 그 수익을 은행과 서로 놓는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게 되네요. 예. 근데 이제 예. 그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서 손해가 나면 예. 그건 이제 대출자가 전액 부담하지만 예. 이익일 때는 서로 놓는다. 예. 그 대신 이율은 한 1.1% 아주 초저금리로 하고, 예. 그 7년 동안 그런 예. 이율로 하고 7년 후에는 이제 그냥 주택자금 그 금리로 예. 이제 결국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게 되네요. 근데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하는데 다 정말 아무나 가능한 건가요? 예,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주택기금으로 하는 그 모기지 경우에는 예. 이제 제한이 있었죠. 예. 5년 동안 무주택자여야 되고, 예. 또 부부 합산한 연봉이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예. 근데 이 경우에는 뭐 예. 소득에 관계 없고, 예. 그리고 뭐 무주택자도 되고, 예. 또 주택이 있는 사람도 됩니다. 예. 다만 주택이 있는 사람은 처분 조건으로 이제 이거 대출을 해주는데요. 아, 예. 근데 이 대출금은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때 아파트가 공시지가가 9억 이하여야 돼요. 예. 근데 9억 이하라면 이 시가로 따지면 이제 11억, 12억쯤 되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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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은 아파트의 거의 한 8, 90% 이상은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해당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예.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해당되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주택자까지도 해당이 되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그 대상에 대해서만, 예.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102평방미터 이하 아파트, 그러니까 큰 아파트는 아니지만 30몇 평 정도까지는 되니까 예. 그런 아파트 이런 제한만 있지. 예. 그 당사자의 경우에는 제한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도 네.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거하고는 어떻게 좀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임대업을 기업으로 하는, 예. 그러니까 많은 임대주택을 본인이 보유하면서 예. 결국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예. 이런 경우에는
정부 도심의 공공부지 네. 이런 부지를 제공해서 주택을 짓게 하고 예. 그리고 또 금융의 혜택도 주고 예. 또 세제 혜택도 줘서 예. 결국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예. 전셋값이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예. 지금 공급이 좋고 수요가 많아서 전셋값이 예. 막 오르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새는 내 집 마련은 많이 포기를 전에 했는데 요새는 아예 전세자금 마련을 포기해서 예. 살다가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예. 자꾸 싼 대로 이제 외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공급을 확대하자. 예. 그래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 혜택, 세제 혜택, 공공부지도 예, 좀 예. 건축할 수 있도록 싸게 제공하고 이런 정책을 펴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 이제 전셋값이 너무 오른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조치를 하고자 하는 정책들인데요. 또 임대주택이 많아지는데 또 이제 1% 이 금리를 가지고 사게 만드는 게 서로 상충되는 그런 정책은 아닐까요? 상시 부동산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상충됩니다. 예. 이게 상충되다 보니까 예.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응요법이 나가는데 예.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면 예. 일단 시간이 걸려요. 예.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네. 그러면 한 2년 걸리지 않습니까? 아, 예. 2년 걸릴 동안은 또 이 시장 상황이 또 바뀌죠.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신속하게 결정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느냐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상충해요. 예. 그래서 부양책을 하다 보면 예. 문제가 생기고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걸 막다 보면 막는 효과가 발생할 때쯤에는 그 반대의 시장 상황이 생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신속하고 빨리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미리 정책을 시행하느냐 예. 이런 것들이 관건이죠. 예, 그러네요. 아주 예. 미래를 잘 예측해야 될 것 예, 같으네요. 재건축도 쉬워진다고요? 예, 이제 예.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예. 그 재건축 그 구성원 조합원들이 3분의 2 동의 받아야 됐는데 예. 이걸 2분의 1 동의만 받아도 할 수 있게 해서 예. 재건축 자체를 비교적 쉽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예. 주택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이제 방편으로 예. 재건축 시장이 또 활발해지면 예. 또 건설 경기도 살아나고 예.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예. 전체적인 경기가 또 살아날 수 예. 있으니까 이제 이런 투자 정책을 또 사용하는 것이죠. 또 크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경제 활성에 대한 강론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맞는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나오는데 이런 인위적인 부양책들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투기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예. 이제 일단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되면 예. 이게 이제 투기 세력이 들어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투기가 되고 예. 또 가계 대출은 또 늘어나죠. 예. 거기에 또 그 부동산을 사서 네. 차익을 받아야 되니까 예. 대출을 받아서 사고 예. 이러다 보면 또 가계 대출에 또 버블 붕괴 현상이 올 수도 있어서 예. 위험 요소는 항시 내포하고 있죠. 예. 예. 이번 특별히 연말정산 때문에 아주 많은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런 새로운 정책들이 또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의문도 드는 게 사실인데요. 잘 될 것 같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예. 이제 그 정책 기한하고 시행하는 분 사람이 예.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면 예. 그러면 진짜 100년 되게나 10년 멀리 보고 할 텐데 어떤 예. 철학을 가지고 예. 근데 단기간에 무슨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그렇죠. 짧은 임기에서 그렇죠.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예. 어떤 국민을 위한 그 철학보다는 빠른 성과를 내보여야 된다는 이 조급함이 있게 되면 예. 언제나 임기응변식의 정책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예. 그 지금은 경기부양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예. 경기부양책을 써서 사실은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미친 전셋값을 좀 잡겠다고 했지만 예. 실제적으로는 투기가 일어난다. 예. 그러면 다시 대출 조건을 1% 금리를 하다가 예. 대출 조건을 아주 엄격히 한다거나 예. 또는 세금을 또 증세한다거나 예. 또 이런 예. 재정 정책이나 또는 예. 조세 정책으로 또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뭐 정부 운영 정책은 예. 어차피 이제 투자 정책, 재정 정책도 있고 예. 통화 정책도 있고 또 조세 정책도
수도 있지만 예. 이것을 잘 조화를 시키고 예. 철학을 가지고 예. 인내를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장기적 정책을 하면 되는데 예. 실제적으로는 예. 이 장기적인 정책을 미리 내다보지 못하면 예. 정책 시행과 정책의 효과가 나오는 시간차 때문에 이걸 놓치면 시기를 그렇죠. 놓치면 언제든지 비난을 받게 되고 그렇죠. 그 비난을 받게 되면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책이 나오게 되면 예. 그 대응책이라는 게 이제 임기응변식 그렇죠. 대응책이라 임기응변. 예. 네,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어쨌든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부적합하게 되면은 예. 또 성공한 자료로 제도로 뿌리내리기 어렵게 될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부디 이번 정책이 잘 뿌리내릴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오늘 또 나오셔서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